과거사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서 또 일본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죠. 예,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여기서 백색 국가란 일본의 안보 우방국으로 첨단 소재나 부품 같은 일본의 전략 물자를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허가 면제 등의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미 한일 갈등이 계속된 지난달부터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고요. 이번 2차 경제적 도발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약 1,200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양국의 관계가 살얼음판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굳이 경제 도발을 왜 선택해야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본 국내적으로 바라본다면 아베 총리는 정치 신인일 때 역사 수종주의와 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수종주의는 식민지 지배도 당연히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2차 대전의 침략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큰 양보를 해가지고서 위안부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합의, 위안부 합의가 한국 정부에 의해서 무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큰 좌절을 겪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아베 총리가 완전히 소외됐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북한이란 공동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긴밀한 소통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큰 좌절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최근 일본 정치인과 아베 총리 주변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바로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안보 불안감을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혹시 사린가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우리한테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데요. 일본인들에게는 사린가스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에요. 1995년 도쿄역에서 바로 유사 종교단체에 의해 가지고서 이 사린가스 테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심리적 충격을 바로 일본 정치인들이 건들고 있습니다. 바로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가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 바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보 불안감과 지금 이 수출 규제가 결합이 되니까 이 수출 규제가 정당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이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저는 뭐 경제적으로도 이 아베 도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이 경제 강국 또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 일본에서는 약간 두려움 그리고 위기의식도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대로 한 20년 지난 다음엔 일본이 이 한국한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거죠. 실제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선 상태고요.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굉장히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난해 전자산업 생산 규모 이걸 따져봤더니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그리고 3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밀려서 4위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아무래도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일본이 한국이 부상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셈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건 우리 기업들이 입을 타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한 60여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기술 강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산업 이 핵심적인 이 소재나 부품 소재 같은 경우에 일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90% 정도를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3곳만 허가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다변화하고 탈일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는 이제 대안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 상황은 지금 어때요? 일본은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출 규제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피해는 우리한테 오는 동시에 일본한테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경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요. 한국은 일본한테는 3번째로 지금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으면 일본 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바로 수출 규제의 대상인 불화수소 같은 경우를 보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일본의 수출이 80% 급감을 했습니다. 또 이 세계 공급망 측면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밸류 체인 이 안에서 우리 반도체 회사들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첨단 산업에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부품 소재를 좀 규제를 해서 우리가 그 부품을 조달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가 되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일본이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무역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애초에 그러면 일본이 경제 제재를 시작할 때 이런 결과를 예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본이 노린 건 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을 높여서 한국의 투자를 잘 못하게 하겠다.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계산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대응을 했다는 거고요. 그게 바로 포토레지스트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벨기에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걸 뚫어놓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히 당황한 거죠. 불확실성을 높여서 투자를 못하게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부품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 탈일본한다. 그러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해내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좀 많이 당황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예측 못한 게 우리의 불매운동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불매운동이 항상 뭐 잠깐 하다 말았기 때문에 일본이 이걸 굉장히 우습게 봤는데 이건 정말 큰 오판이었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걸 계산을 왜 못했겠느냐. 일본같이 주도 면밀한 나라가 설마 이것도 몰랐겠느냐. 일본 정부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나섰다면 당연히 계산을 했겠죠. 근데 이번에 수출 규제 정책은 일본 정부 전체라기보다는 아베와 최측근 3인방, 즉 4명이 결정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 정부에 구성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잘 몰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한일 갈등을 보면 미중 무역 전쟁과 상당히 좀 비슷하거든요. 미국은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신흥국인 이제 중국을 눌러줘야 되는 거고, 일본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아베가 집어든 게 바로 트럼프식의 무역 전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강력한 견제를 해서 중국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가 휘청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관세 폭탄 이것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후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아베가 트럼프를 좀 따라서 이렇게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미국은 사는 쪽이었고 일본은 파는 쪽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사는 쪽이 더 우위에 있는데 아베가 좀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한 거죠. 사실 세계사에서요. 어떤 이 절대 강자가 있었는데 추격이 시작되면 이렇게 전쟁을 벌인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이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었거든요. 1980년대에 일본의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아예 일본 옥죄기, 거의 죽이기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무역 전쟁 그리고 통화 전쟁 이런 것들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일본 경제가 무너졌고 그걸 통해서 일본이 20년 동안 장기 불황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거죠.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집권한 게 아베 아베. 총리인데 사실 이번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뭔가 아베 정권에 대해서 좀 역풍을 맞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부품 소재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데 사실은 싸움의 항방은 거시경제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아베노믹스라는 게 그동안 성공했다고 잘못 저는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아베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느냐? 그 이유는 엔화 가치를 급격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수출도 살아나고 갑자기 일본이 관광 대국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떠냐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갑자기 이제는 일본이 안전자산으로 보이니까 엔화 가치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본이 우리를 통해서 무역 전쟁을 벌인 것도 결국은 세계 어떤 글로벌 체인을 완전히 위험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역시 엔화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엔화 가치가 계속 급등하고 일본 경제의 불황이 더욱 가속화된다면 일본 입장에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걸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일본도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 사태가 좀 빨리 해결돼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역사 문제도 얽혀 있고 경제 문제도 얽혀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일본도 매우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 가능성이 있죠. 근데 뒤로 한 걸음 물러서 보면 장벽이 너무 커요. 구조적 장벽이 너무 큽니다. 바로 역사 수종지와 우리의 역사 해석이 충돌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의 이념이 서로 달라지는 그런 지점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일 간에
접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네, 세계 경제 위기와 더불어서 연이은 일본의 경제 도발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됐는데요. 이번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